타인과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의 특징 10가지. 주위를 보면 유독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때론 개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는 말로 좋게 포장하기도 하지만 사실 개성이 강하다고 관계에 마찰이 생기진 않는다.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욕구가 우선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과 가까워지는데 유독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나의 어떤 면 때문일까 고민해보는 노력도 필요하다. 내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임을 보여주는 특징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자기중심적인 대화. 대화는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만 쏟아내고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대화 방식은 상대방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진정한 소통을 방해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에도 관심을 갖고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을 묻고 공감과 지지를 표현하는 것은 건강한 대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2. 비판에 대한 과도한 방어. 누구나 비판을 받으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건설적인 비판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비판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열린 마음으로 비판을 수용하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것은 성숙한 인격의 표현이다. 비판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은 더 나은 관계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3. 지나치게 직설적인 표현. 솔직함은 때로는 용기 있는 행동이지만 상황과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은 직설적인 표현은 상처를 줄 수 있다. 아무리 진심 어린 조언이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다. 솔직함과 배려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따뜻한 말투와 공감을 담아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연습을 통해 상대방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4. 공감 능력 부족.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으로 건강한 관계의 핵심 요소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타인의 어려움에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반응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타인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은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첫걸음이다. 공감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연결을 경험할 수 있다. 5. 변화에 대한 거부.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도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경험이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 머무르려는 사람은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게 된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중요한 자세다. 변화를 통해 우리는 더욱 다채로운 삶을 경험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6. 성급한 판단과 일반화. 우리는 종종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타인을 판단하거나 특정 사례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한다. 이러한 성급한 판단과 일반화는 오해와 편견을 낳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타인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의도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갈등을 예방하고 더욱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7.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소중한 자원이다. 하지만 약속 시간을 어기거나 상대방의 일정을 무시하는 행동은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은 신뢰를 쌓는 기본적인 방법이며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8. 과도한 의존성.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지나친 의존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자신의 문제 해결이나 감정적인 지지를 타인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된다. 자립심과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성숙한 인격의 표현이며 더욱 건강한 관계를 위한 발판이다. 9.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개인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다.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개인적인 영역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고 허락 없이 개인적인 영역에 접근하지 않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위한 기본적인 예의이다. 10. 험담과 비난. 타인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은 신뢰를 깨뜨리고 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긍정적인 대화와 칭찬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반면 험담과 비난은 관계를 파괴하는 독이 될 수 있다.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습관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론으로 앞에서 언급한 특징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들을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며 존중하는 자세는 건강한 관계의 밑거름이 된다.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투자이며 더욱 풍요로운 삶을 위한 발걸음이다. 기차르디니 처셋을 500년을 뛰어넘는 지혜의 보고. 프란체스코 기차르디니는 마키아벨리와 동시대를 살았던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입니다.
그는 피렌체의 명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젊은 나이에 외교관으로 정계에 입문하여 교황령의 총독과 피렌체 공화국의 최고 행정관 등을 역임하며 화려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메디치 가문이 복귀와 함께 정치적 격변을 겪으면서 권력의 무상함과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귀차르디니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통찰과 지혜를 리코르디라는 제목의 개인적인 메모에 기록했습니다. 리코르디는 이탈리아어로 기억 또는 회상을 의미하며 귀차르디니는 이 메모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후대에 전하고자 했습니다. 리코르디는 그의 사후 300년이 지나 세상에 공개되었으며 현실적이고 예리한 처세의 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함께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정치 사상서로 평가받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다스리는 법. 현재에 집중하라. 귀차르디니는 미래를 예측하려는 노력이 부질없음을 강조합니다. 세상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의 행복을 희생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대신 현재에 집중하고 통제 가능한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오늘날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위기, 기후변화 등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차르디니의 조언처럼 현재에 집중하고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불안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일 것입니다. 관계의 기술, 적을 만들지 않는 지혜, 은혜와 피해의 심리. 귀차르디니는 인간관계에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싫더라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비판이 필요할 때는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말 것을 조언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은혜보다 피해를 더 크게 기억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관계의 기술입니다. SNS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는 감정적인 표현이 쉽게 확산되고 작은 갈등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차르디니의 조언처럼 감정을 다스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리더십의 핵심, 신뢰와 보상의 균형, 기대의 중요성. 귀차르디니는 리더십에 대한 탁월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먼저 그들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충성스러운 부하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보상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현대 조직에서도 리더들이 고민하는 문제이며 귀차르디니의 조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MZ세대 직원들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보다는 성장 기회, 워라밸, 의미 있는 일 등 다양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리더들은 직원들의 기대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보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욕망의 함정, 현실적인 목표 설정의 중요성, 본질을 보는 눈. 귀차르디니는 과도한 욕망이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오늘날 물질주의와 경쟁사회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입니다. SNS와 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화려한 삶을 접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과도한 욕망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귀차르디니의 조언처럼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얻는 길일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 귀차르디니의 처세술은 최근 연구를 통해 더욱 깊이 있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한 개인적인 조언을 넘어 르네상스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귀차르디니는 마키아벨리와는 다른 시각에서 정치를 바라봅니다. 그는 이상주의적인 정치보다는 현실적인 정치를 강조하며 군주는 백성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귀차르디니는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역사관은 오늘날에도 역사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귀차르디니는 인간의 본성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처세술을 제시합니다. 그의 인간관은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귀차르디니의 리더십에 대한 통찰은 현대 리더십 이론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의 조언은 변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등 다양한 리더십 모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의 가치, 현명한 삶의 나침반. 귀차르디니의 처세술은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의 가르침은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고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며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귀차르디니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더욱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귀차르디니는 1483년 3월 6일 피렌체에서 메디치 정권의 가장 충성한 가문이던 귀차르디니 가문의 셋째 자식으로 태어났다. 이탈리아의 작가, 역사가이자 정치가이다.
르네상스 시대의 처세의 달인으로 명성을 떨쳤다. 그는 유럽이 혼돈에 빠진 시기에 이탈리아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처세의 지혜라는 뛰어난 저서를 남겼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탁월한 통찰은 지금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많다. 귀차르디니의 처세술을 간략히 소개한다. 이 책은 오직 자식에게 들려줄 목적으로 정리한 것이라 그 어떤 금원집보다 현실적이고 생생한 교훈들이 담겨 있으며 그가 죽은 지 300여 년이 지나서야 세상에 처음 공개되었다. 1.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 세상사란 고대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기 때문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데 연연하기보다는 지금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 누구도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 현명한 사람 역시 앞날을 정확히 예측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미래의 불행을 염려하느라 현재의 행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 2. 상대가 아무리 싫어도 표시를 내지 말라. 만일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해야 한다면 당사자 한 사람만 화나게 하라. 그 사람의 국가나 가족이나 친척까지 욕해서 여러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 3. 사람들은 혜택보다 피해받은 걸 더 크게 생각하니 처신을 잘하라. 은혜는 쉽게 잊혀지는 만큼 누군가를 의지할 때는 신중을 기하라. 4. 사람을 믿게 하려면 내 자신이 그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5. 주인을 존경하거나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하인에게는 수시로 혜택을 베풀고 최대한 보상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경험상 하인들은 보상을 받고 나면 더 성가시게 굴거나 주인에게 등을 돌리기 마련이다. 보상을 했으니 그들이 충성을 바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오히려 그들이 보상을 기대하여 충성을 바치게 만들어야 한다. 그들이 혜택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만큼만 희망을 갖게 하라. 6. 소망을 쉽게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타인보다 더 큰 소망을 이루려고 한다. 이들은 선하다고 말할 수 없다. 타인보다 특별하다는 믿음에 도취되어 부지런히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결국 소망을 이룰 수 없다. 그에 대한 좌절감 역시 더 큰 법이다. 7. 희망을 가지려면 먼저 현명한 눈을 가져야 한다. 현명한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희망하는 대로 인도해주는 기회가 보인다. 8. 겉보기에 고요하다고 해서 그 속까지 그런 것은 아니라 겉보기에 야망과 명의로 가득 차 있다고 해서 그 안까지 그런 것도 아니다. 세상사에는 겉만 봐서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9. 위기 상황에서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돌발 상황에서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 특히 위기에 대처하는 태도를 봐야 그의 품성과 성향을 제대로 알 수 있다. 날 좋을 때 웃는 모습만 봐선 상대를 알 수 없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기 쉽다. 10. 경솔함은 세상에서 가장 해롭다. 경솔한 사람은 이용당하기 쉽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잘 속고 귀가 얇아 자기 줏대가 없다. 변덕이 심해 꾸준히 하는 게 없어. 이런 사람과 같이 일하는 건 최악이다. 경솔한 사람은 무조건 멀리해라. 그것이 최선이다. 11. 걱정은 대부분 자신의 지나친 탐욕 때문이다.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이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위험한 음모를 꾸미는 건 주체할 수 없는 탐욕에서 시작된다. 분수에 맞지 않는 지나친 욕심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욕심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편안해지고 걱정은 사라진다. 12. 더 잘하려고 지나치게 시간 쓰지 마라. 너무 잘하려고 애쓰다 보면 좋은 기회를 놓친다. 완벽한 것보다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 완벽함에 집착하면 부담이 커져 실수하기 쉽다. 세상일이란 원래 모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니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결함을 줄이는 것에 집중해라. 13.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건 과거에만 묶여 사는 것만큼 어리석다. 무엇을 예상하든 미래는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해라. 14. 돈 들어올 걸 예상에 쓰지 마라. 앞으로 들어올 돈을 예상해 예산을 짜는 건 위험하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는 늘 예상보다 변동성이 크다. 돈이 생각했던 날짜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곳에 큰돈이 나가기도 한다. 사업하는 이는 어음을 조심해야 한다. 불확실성에 베팅할수록 망할 확률이 높아진다. 15. 돈 쓰는 걸 피하지 말고 터득해라. 어차피 돈은 무조건 쓰게 된다. 사는 동안 돈 쓰는 걸 피할 수 없다.
경영을 잘하는 건 적게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것이다. 아끼기만 해선 성장할 수 없다. 어떻게 써야 현명한지 끊임없이 고민하되 중요한 순간엔 과감하게 투자하는 용기를 가져라. 16. 남에게 잘 보이려고 명성을 잃지 마라. 사회생활에서 평판보다 중요한 건 없다. 순간의 이득을 위해 자기 이미지 깎아 먹는 짓을 하면 안 된다. 평판을 잃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무시당한다. 자기 명예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름을 더럽히면 천박한 삶을 산다. 17. 남 험담하는 건 백해무익하다. 함부로 비난하는 것처럼 멍청한 짓도 없다.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행동이다. 상대가 앞에 있든 없든 절대 나쁘게 말하지 마라. 이유 없이 적을 만드는 건 매우 경솔한 행동이다. 수많은 이가 이거 하나를 제대로 못 지켜 인간 관계를 망친다. 18. 성공했다면 자신의 행운을 인정하라. 자신의 노력과 능력만 믿으며 운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들은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 자체가 행운인 걸 간과한다. 능력이 있어도 시대를 잘못하고 나거나 운이 나쁘면 터무니없이 평가절하드는 게 사람이다. 나에게 주어진 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건 겸손함의 기본이다. 인간론에서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우리 속담과 비슷한 내용도 있습니다. 군주론에서는 또 자신의 계획에 반대하는 세력을 포용하는 지혜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요구해올 때 대응하는 처세술도 들어 있습니다. 참모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이자 비책도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불운 때문이 아니라 통치자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단정합니다. 공연한 두려움에 떨다 손에 넣을 수도 있을 행복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주문합니다. 귀차르디니는 그러나 사람마다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교훈들을 무조건 따르지 말고 현명하게 판단해 수용하라고 충고합니다. 운명은 자신을 기꺼이 따르는 사람은 인도하며